자, 그러면 모의 가공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에서 머신 탭을 선택을 하고요. 모의 가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에서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속도 조절 바를 조금 느리게 쪽으로 옮겨 놓고요.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형상을 쭉 살펴보니까 자, 여기 자, 여기 보면 형상 이미지에서 이쪽에 공구가 지나가지 못했네요. 이쪽에. 자, 그러면 공구가 18플랫 랜드밀을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서 필렛 있고 이쪽 부분이 5mm가 안 돼서 이쪽을 못 지나갑니다. 가공 여유도 참고로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못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 높이는 여기서부터 높이는 높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 가공 깊이가 약 4mm인데도요. 이 부분이 잘 표현이 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자, 이쪽 부분도 그래서 여기 또 표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툴패스가 못 지나갔어요. 공구 중심역의 중심으로 해놔서. 그러면 조금 바깥에 해서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외측으로 해서 지나가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깊이는 조금 줄이고요. 절삭폭은 늘릴게요. 자, 그러면 조건에 들어가서 자, 가공 간격 절삭폭은 60에서 70%로 좀 늘리고 해서 최대 저트 절삭 간격을 4에서 3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삭 조건이 바뀌어서 여기 경로 가공 경로 NCI가 이렇게 X자 됐는데요. 그래서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해서 다시 툴패스를 계산할 거고요. 자, 그러면 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 볼게요. 아, 참. 여기 외측으로 해 놓는다는 게 잊어먹었네요. 자, 두 번째 탭에 보면 공구 중심 영역이 중심인데요. 요거를 외측으로 하면 요게도 가공이 될 겁니다. 조금 더 느리게. 자,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앞에보다는 형상이 좀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삭 작업을 할 겁니다. 중삭. 자, 형상이 완만하게 있다 하더라도 얘를 정면에서 보면 테이퍼진 면이 이렇게 계단지는 형태로 실제 모양은 요게 라운드랑 요게 알 져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렇게 라운드에 알이 있다면 여기서 중간중간 이 형상의 살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형상에 가깝게끔 작업을 해서 나머지 이런 부분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차 황삭 가공을 끝냈는데요. 이번에는 중삭 가공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작물의 재료는 화면 표시 안 보이게끔 해제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툴패스는 자, 요게 선택을 하고
1번 공정에 여기 있는 아이콘 누르면 툴패스를 숨길 수가 있고요. 다시 켜면 온오프가 되는데요. 단축키는 Alt T 누르셔도 해서 툴패스 숨기고 다시 Alt T 눌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항삭 가공을 끝냈는데요. 이번에는 해서 중삭 가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영역 잠시만요. 자, 중삭 가공이 하기 전에 자, 엔드밀 C 파이는 여기 안에는 가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삭 가공할 때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형상이 나오게끔 자, 먼저 측정에 해서 홈 탭에 보면요. 해서 측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좀 생각보다 스케일로 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작네요. 4.5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자, 여기가 4.5가 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정삭 가공을 하려면 그래서 여기 형상이 나오려면 그래서 4.5보다 작은 4파이 엔드밀 가지고 이 형상을 전체 정삭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중삭은요. 그래서 4.5보다 큰 6파이 볼로 자, 엔드밀에 볼엔드밀 6파이면 3알입니다. 중삭은 날장이 12mm입니다. 자루경 6이니까 스트레이트가 되고요. 전장이 얘는 90mm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가공의 종류는 어떤 것을 쓸거나 최적 자, 영역 항삭을 쓰겠습니다. 자, 영역 항삭에서 먼저 모델 도형이라고 있는 부분에
가공 도형과 회피 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는 따로 회피 영역은 따로 안 잡을 거고요. 그래서 가공 도형에 보면 지금 현재 도형 요소가 여기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요소 선택 아이콘 눌러서 자, 전체 요소를 잡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요소 다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했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그래서 벽면 그래서 공작물과 그 다음에 바닥면 제로라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값을 0.2랑 바닥면도 0.2를 줄게요. 자, 모델 도형 아래쪽에 보면 가공 경로 제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쪽 면은 이쪽에는 여기 필렛이 마침 있지만은 여기는 그냥 바닥을 따로 해서 엔드밀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하면 요게만 바운드리를 잡으면 되고요. 나는 그거 상관없이 지금 현재 공구는 아직 뒤에서 추가를 할 건데요. 볼 엔드밀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볼로 여기를 태우는 것은 정삭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삭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냥 여기에 이제 여유도 적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일단은 정삭은 여기랑 엔드밀과 나머지 형상과 좀 구분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중삭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공구 중심 영역 선택에 들어가서 일단은 전체로 잡겠습니다. 확인. 자, 공구 중심 영역은 중심으로 그대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자, 앞에서 살펴본 공구에서 볼 엔드밀 6파이.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 엔드밀 선택을 하고요. 다음. 자, 먼저 절삭 지름 6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90mm였고요. 그래서 날장이 12mm였습니다. 그래서 3R 자루경 6 전장이 90mm, 날장이 12mm. 자, 그 다음에 끝내기 하겠습니다. 공구는 자동으로 순서대로 해서 부여가 됐네요. 두 번째 공구 번호 2번. 장보정, 경보정, 공구 번호랑 같이 따라가게 돼 있고요. 자, 회전수 6000rpm에 이성은요 3000. 그 다음에 Z축 이성은 600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공작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앞에 공정이 그래서 곡면 황삭 포켓 가공이 이게 황삭이고요. 지금 영역 황삭으로 했지만 요거는 중상 용도로 쓸 겁니다.
정삭하기 전에 앞에서 1차로 걷어냈을 때 중간중간 살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기를 재황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황장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작물에 이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황삭이라는 것은 앞에 툴을 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가공 대상 영역 산출 기준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전에 실행된 모든 가공 전이를 감안해서 곡면 항석 포켓 가공을 감안해서 공구가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 못 들어간 구간을 찾아서 해서 툴패스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공정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중간중간에 2D 플러스 3D로 여러 개 공정으로 나눠서 작업할 때는, 여러 개 공정이 있을 때는 내가 공정을 일일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정이 없는 경우, 거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간에 거명 가공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출로 거명을 찍어내다 보면 중간에 형상이 그래서 거명이 일부가 깨져 가지고 거명 수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부분을 용접을 해서 그 용접 부분만 항삭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공정이 없을 경우는 공구 기준으로 작업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3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도 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공정은 있지만 공구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그래서 앞에서 황삭 공구는 앞에 공정에서 사용했던 공구 10파이, 플랫이니까 코너 반경은 없습니다. 요걸 적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공정이나 해서 공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다 어떤 것 선택해도 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그래서 툴패스 공정을 확인해서 미절삭 영역을 찾아서 재황삭을 한 거니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최적 계산 공차를 적어줘야 되고요. 공구를 했을 때는 공차는 없지만은 그래서 가공 경로 확장 길이를 조금 추가를 해서 적어주면 돼요. 자, 경로 확장 길이는 한 2mm 정도만 조금 줘볼게요. 자, 요거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공정으로 했을 때는 미절삭 재료 조절이라는 부분이 상세 조절이 있어요. 미절삭 부분을 최적 계산으로 해서 작업하는 부분이니까 작은 미절삭 부위를 무시를 할 건지 그 간격을 여기서 정하면 되고요. 또는 작은 부위도 가공을 할 건지 정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용할 때는 이걸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공구 기준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서는 공구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절삭 방법은 그래서 하향 절삭, 날것 보정은 그래서 공구 중심, 날것의 중심 기준으로 절삭 순서 최적화는 체크되어 있습니다. 스텝 다운, 그래서 가공 간격인데, 스텝 다운, 스텝 오버, 여기 있습니다. 스텝 오버가 가공 간격이고요. 스텝 다운은 Z축으로 내려가는 절임량이에요. 6파이볼이니까 0.6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XY 스텝은요 30% 45% 써도 상관없어요. 최소 최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버전에서는요 요게 최소 최대값이 없는 하이 버전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30% 정도를 줘도 되고요. 지금은 최소 최대가 각기 있어서 45%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트로이코달 모션은
체크를 해서 비활성화되네. 체크가 안 되지? 앞에 여기 좀 걸려있는데. 비활성화돼 있어서 건너뛸게요. 자, 경로간 이동 부분에서 헬릭스 포켓 작업할 때 진입 방법을 정합니다. 반경은 해서 2R로 하겠습니다. 진입 속도는 앞에랑 동일하게 이성 속도로 하고요. 자, 지금 이송은 좀 빠릅니다. 3000으로 했어요. 내려갈 때도 3000이에요. 그래서 Z축 이송 속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높이는 상면으로부터 0.5에서 1mm 높은데 진입 각도는 5도로 가고요. 프로파일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길이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무시할 작은 포켓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이쪽 부분 같은 거 작업을 안 하겠다 할 때는 여기 있는 크기를 정해주면 이 부분보다 작은 포켓은 여기는 툴을 안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 있는 것은 디폴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스티커 셀로라는 부분에서 한계 인식을 눌러줄게요. 그래서 최소 깊이, 최대 깊이는 모델 기준으로 이 형상의 제일 높은 데가 얘가 되고요. 바닥면이 얘가 되는데 제로까지만 내려가면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은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자, 복귀 부분에서 안전평면 높이 정하는 건데 절대값 또는 정분값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전체 수직 복귀를 해서 최소 수직 복귀로 바꾸면, 자, 요게 어떤 특정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이거 가공할 때 이 형상에서부터 떨어뜨려서 G00으로 이렇게 간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 가공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때 할 때는 이 형상에서 디폴트 4mm 떨어지고 지점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형상 주변으로. 형상에 너무 가깝다 하면 10mm 정도. 좀 이게 급속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좀 안전하지 않다 싶으면 여기 있는 최소 거리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도 됩니다. 또는 전체 수직 복귀를 하면 항상 안전 높이 여기에 가공하고 안전 높이를 갖다가 다음 위치로 움직이고 근처까지 접근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여기는 최소 거리로 가겠습니다. 컬 업 다운은 좀 형상에서 여유있게 파트 여유 10,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그냥 1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형의 진입복귀 정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여기서 접근할 때 수직호로 접근할 때 2R이라는 얘기예요. 빠져나갈 때도 2R. 그 다음에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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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래서 이 형상을 작업을 할 때 이때 접근해서 이렇게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원호 그리기는 자, 황장삭도 황삭이다 보니까 그냥 디폴트로 둘게요. 절삭류 ON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툴패스를 생성을 하고요. 자, 툴패스가 쭉 만들어졌는데 벽면이 살짝 아쉽네요. 조건에 가서 스텝다운 0.6은 작은데 전체로 잡았는데 방법을 좀 내측에 유지해서 외측으로부터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다운을 0.4로 스텝 XY 스텝도 30%로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서 재생성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뭐를 빠진 것 같은데 가공률을 줬는데 공구에서 공정으로 좀 바꿔볼게요. 최적 계산 공차는 0.5 30% 수직호 반경도 조금 1R로 줄이겠습니다. Z 높이는 0.5 무시할 포켓은 자 없음으로 갈게요. 제로 얘는 너무 많이 생기는데
자, 여기 평면 구간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바운드리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중간중간 형상 사이에는 조금 어느 정도 살이 남아 있어서 조건에서 바운드리 제거하고요. 다시 이 빨간색 도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 여기도 여유가 많이 남아있었구나. 바닥면 가공 여유가 앞에서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군요. 그래서 아까 전체 잡았을 때 이게 툴이 좀 많이 났었나 본데요. 그러면 수정할게요. 첫 번째 공정에서 조건에 들어가니까 (2번은) 잠시 툴을 숨겨 놓고요. 1번 다시 툴 패스 보이게끔 한 다음에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정면에서 보면 일정하게 깊이를 내려가다 보니까 상면에서부터 1mm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요게 바닥 여유, 가공 여유가 0.5 있고 나서 요 사이에 그래서 툴 패스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조금 양이 많이 남아 있었네요. 1차 황삭에서 그러면 다시 조건에 들어가겠습니다. 0.5 황삭은 깊이는 제로까지는 가고 (4mm씩) 최대가 (3mm씩) 가도 (3이) 남아있나?
자, 그럼 바닥 0.5 있는 데까지는 나오게끔, 자, 조건을 깊이 제한을 좀 수정을 했는데요. 바닥 가공 여유가 0.5니까 0.5에서부터 3mm씩 쭉 내려가면 그래서 6번 3, 6, 18이니까 여기서 18.5. 그러면 처음에는 18.5니까 여기 20이니까 1.5 1차로 하고 나머지 분은 일정하게 3mm씩 내려가면 여기 바닥에 좀 많이 남는 게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전체 선택을 하고 여기는 아이콘 눌러도 됩니다. 모의 가공. 자, 시뮬레이션 창에서 여기 보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옵션에 들어가니까 그래픽 부분이라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컬러 루프에서 색상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루프는 첫 번째 공정이 노란색, 두 번째가 파란색이고요. 그 옵션이 어디 갔냐? 선택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오퍼레이션으로 할지 공구 기준으로 할지 선택하는 부분이 어디 갔냐. 여기 없네. 자, 이게 버전이 좀 상위 버전이다 보니까 옵션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저는 이제 컬러 루프에 보면 그래서 루프에서 공구 기준으로 할 건지 작업 기준으로 할 건지 여기 예전에는 여기서 선택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X2019 버전에서는 그래서 옵션이 아닌 이렇게 홈 탭에서 뷰 탭, 모의 가공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의 가공에 컬러 루프가 있는데요. 컬러 루프는 작업 기준, 오퍼레이션 공정 기준으로 할 건지 또는 클릭해서 공구 기준으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구 기준으로 바꿔 놓고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컬러 루프에 정의된 색상으로 첫 번째 공구는 노란색으로 두 번째 공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이 이루어지는데요. 두 번째 공정의 색상을 바꿔 보겠습니다. 파일의 옵션 그래픽에 자 컬러 루프에 보면 두 번째 공정 진한 파란색인데요. 이거를 연한 색으로 조금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저장은 해서 저장해 볼게요.
저장은 따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좀 속도는 빠르게 해서. 자, 이 부분이 지금 작업하는 게 황장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삭 들어갈게요. 그래서 정삭의 공정은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가공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그래서 도형은 여기서 선택 추가 들어가서 전체 선택 단축키 컨트롤 A. 가공 경로 바운드리는 자, 요게만 잡겠습니다. 요게는 나중에 2D로 평엔드 밀러 2D 형태가 되게끔 평엔드 밀러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 또는 여기 있는 자, 요게 형상 부분 이 바운드리는 조금 수정을 더 해볼게요. 지금은 그냥 사각형으로 가고 이따가 바운드리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을 하는데 볼앤드 밀러 해서 4파이 볼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여기는 이제 4파이 볼로 해야지만 여기 전체 형상이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 수정을 공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수정을 하던 일단은 먼저 4파이로 가볼게요. 자, 4파이는 여기 보니까 2R이에요. 2R. 그러면 샹크가 요게 6입니다. 그러면 자, 요것처럼 스트레이트는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공구가 작아지면 스트레이트가 아닌 게 자, 이게 그림을 좀 참고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공구가 직경이 여기가 4파이에요. 4파이 직경으로. 그러면 2R이고요. 자루는 6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L1 유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이퍼 각도가 15도가 있어요. 자, 스트레이트가 아니면 특히 이제 요 유효장이 그래서 여기 척벽의 높이가 있는데요. 그 높이보다 유효장이 짧으면 이쪽에서 충돌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는 날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4파이를 보면 해서 날장이
8mm가 되고요. 날장 여기가 8mm예요. 자, 그러면 8mm면 이 부분이 높이가 있어서 이게 테이퍼 각도가 도면에서 5도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척벽에서 긁고 지나가서 충돌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의 높이가 그래도 이쪽이 한 최대 11mm면 여기가 11mm거든요. 여기는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요게 이런 데는 팔로 봤을 때는 여기서 충돌 위험이 여기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공구로 정삭 작업할 때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고요. 네, 홈페이지를 보면 자, 사 파일을 쭉 보니까 그래서 날장이 8mm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장은 짧아도 유효장이 길게 나오는 엔드밀이 그래서 리브 엔드밀이 있는데요. 그래서 리브 볼 엔드밀을 선택을 해 볼게요. 날경 4파이 기준으로 해서 4파이 날장은 4mm 대신 유효장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여기 다시 보면 자, 여기가 4 자루가 6이어도 그래서 요게 날경 날장이 4mm L2가 있어요. 요거를 유효장이라고 합니다. 요게는 그래서 여유있게 한 12mm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먼저 날경, 날장, 유효장, 전장, 자루경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사파이를 보면 날장, 날경, 죄송해요. 이거 날경, 날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효장.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는 모델 높이가 11mm니까 한 요거 정도는 써도 되네요. 전장이 50mm, 자루가 요거. 그래서 요걸 써도 되는데 조금 여유있게 해서 요걸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유효장이 16mm로.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그래서 볼 엔드밀 선택하고 다음. 자, 먼저 절삭 지름이 4파이가 되고요. 전장이 50mm가 되고 그 다음에 절삭 길이 날장이 4mm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샹크 지름 이게 6파이에 6.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테이퍼져 있습니다. 테이퍼 각도는 15도 15도니까 여기다 15도 주면 되겠네. 45도 테이퍼 각도는 15도. 그 다음에 숄더 길이가 있는데요. 여기가 유효장 16mm. 자, 이렇게 공구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끝내기 하겠습니다. 자, 회전수는 해서 7500rpm이고요. 4파이라서 이송은 2500으로 할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은 하향 절삭기로, 그리고 스텝 다운은 4파이니까 4파이 0.2 정도 할게요. 자, 제한 절삭 각도가 있는데요. 제한 각도는 30도. 그 다음에 3D 스택 간격은 0.2. Z축으로 내려오는 거나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는 같게 하겠습니다. 자, 측벽에서 내려오는 거는 약간 커도 되고요. 그래서 스택 간격은 3D 스택 간격은 좀 작게, 볼에 날 것으로 작업되기 때문에 같게 해도 되고요. 품질에 따라서 다르게 할 때는 요건 조금 크고 이건 약간 작게 해도 됩니다. 기존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값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같게 하겠습니다. 경로간 이동은 램프 이성으로 하고요. 각도는 그대로 10도 두겠습니다. 스텝 셀로우는 한 개 인식만 눌러주고요. 이거는 제로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끔. 참고로 여기 면이 지정돼 있어서 굳이 0으로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곡면 때문에 여기 아래쪽 면은 네트리패스가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링크 파라메타에 들어가서 수직호 진입 1mm, 도끼 1, 수평호 진입 1, 램프 각도는 5도, 램프 높이는 0.5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3도로 바꿀게요. 그리고 절삭류는 첫 번째 거 ON으로 하고요. 여기 틀이 이쪽이 틀 패스가 다 만들어졌네요. 아, 잠깐만, 가공 여유가 들어갔나? 자, 툴 패스가 여기가 안 만들어졌는데 모델 도형에 아이구야, 네, 요거 여유를 제로로 바꿔야 되는데요, 안 바뀌었네요. 그리고 다시 계산, 선택한 3번만 선택되어 있습니다.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바운드리를 빨간색으로 잡아서 이쪽에까지 공구 중심형이 있고 향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 자, 이 진행발을 조금 옮겨 놓겠습니다. 첫 번째 황삭 공정, 자동 중삭, 그 다음에 여기는 정삭 공정이고요.
속도는 빠르게 해놓고 다시 플레이. 바운드리를 사각형을 잡아도요, 이 형상 여기까지만, 주변까지만 작업이 됐네요. 그럼 여기는 해서 바닥 평면 정사근 해서 자, 공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정사계 어디였나? 수평 영역. 자, 여기 평면 구간, 평엔드밀로 여기 바닥 정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평 영역에 가서 먼저 도형은 앞에랑 동일하게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윈도우로 드래그해서 전체 다 잡아도 됩니다. 확인. 가공 여유는 제로. 자, 그 다음에 바운드리 에서 공구 중심 영역에 바닥에 있는 전체 사각형 잡고요. 그 다음에 정상형 공구 8파이 엔드밀, 평엔드밀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엔드밀에 자, 8파이 엔드밀 전장 75에서 날장 20. 8파이가 스트레이트가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엔드밀로 바꿔볼게요. 아이고, 왜 내 날이야. 또 다르네. 회사를 게이밍 팔파이 자루도 8. 이거는 날이 왜 이렇게 짧지? 스트레이트 팔이 없나? 자, 8파이가 있습니다. 날장이 28인데 아까 18보다 긴데 여기 보면 롱형 엔드밀도 있어요. 롱 엔드밀. 날장이 좀 길게 나오는 거. 앞에가 8에 날장이 8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짧아서 8에 8 하도 상관없네요. 여기 테이퍼져 있으니까. 그거 써도 되겠다. 굳이 롱 엔드밀러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앞에서 썼던 거 그대로 스트레이트 8에 8. 잠깐, 어디 있었더라? 자, 여기 있네요. 8파이 엔드 미레이. 자료도 8 스트레이트가 되고요. 날장은 좀 짧습니다. 롱이 여기에도 20mm까지도 있고요. 여기는 일반 8로 갈게요. 전장이 50.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 공구 생성에 들어가서 평엔드 밀. 그 다음에 8파이 전장이 50. 그 다음에 절삭 길이 8. 자, 그리고 추측 회전수 3000에 1000으로 할게요. 그래서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먼저 여기 0.5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깊이 가공은 따로 안 할 겁니다. 1로 하면 되고요. 한 번에 날려줄 거고, 그 다음에 가공 간격은 해서 75%까지. 경로 간 이동은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도 평면 있지만 여기는 툴이 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툴이 있을 경우에는 자, 이쪽 포켓 부분에 진입인데 이거는 크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쪽에 툴이 안 나게 만들 겁니다. 링크 파라미터에서 여기서 접근하고 지나갈 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절삭류 온. 자,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플레이. 엔드밀이 지나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시 되감고 빠른 검장을 체크하고 다시 플레이. 자, 여기 끝으로 못 지나갔네요. 8파이도 여기 못 지나가니까 공구 중심 영역은 확장해 줄게요. 외측으로 자, 스탑 방법은 자, 그러면 전체 선택하고 그래서 가공 경로 그룹을 클릭해도 전체 다 선택하고요. 그룹 안에 있는 거 또는 여기 있는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1차 황사, 여기가 중사, 여기가 정사, 끝에가 평면 정삭이 있습니다. 속도를 느리게 해놓고 플레이. 이렇게 평면 이렇게 날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요게 코너 잔삭이 남아 있어요. 여기도 살짝 단져 보이는데요. 여기도 구석에 잔삭이 남아 있는데, 코너 잔삭, 여기 보면 모델에서 여기 1R, 여기도 1R, 여기는 아니고 이쪽에 1R이 있고요. 이쪽에도 1R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R이 2R이네요. 사파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 1R 부분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요. 그 잔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 공정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추후에 잔삭 가공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NC 데이터를 해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머신에 C1 눌러주고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